안녕하세요. 김경아 강사이고요.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네이버 지도 진행하면서 네이버에 보시면 픽업 주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가 네이버 예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 지하철역 검색이나 대중교통은 아마 충분히 아실 텐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고 아래에 있는 주변 검색에 특히 병원 위치와 진료 시간 알아보는 그 내용까지 해서 네이버 지도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코레일톡 KTX 예약하는 부분, 아마 코레일톡 웹 설치해서 예약하시는 분도 꽤 계시긴 하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 코레일톡 KTX 예약하는 부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저희 네이버 지도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할게요. 다 같이 네이버 지도 한번 열어 주시고요. 네이버 지도 열어 주시고, 네이버 지도는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네이버 지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카카오 맵이라든가 구글 지도, 근데 저희가 쓰는 거는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외국 여행 가셨을 때는 구글 지도가 좀 유용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스로 카카오 지도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교통 찾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우선은 저희가 현재 위치에서 지금 방금 전에 제 지도에 보시면 아까 버스 그림이 다 있었죠. 버스 그림이 있다가 사라졌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지도를 터치했을 때, 처음에 딱 열었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 말풍선처럼 생긴 요 위치, 거리뷰라는 그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바로 위에 네모가 두 개가 겹쳐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일종의 화면 지도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한번 터치를 딱 했을 때 거리뷰 지금 체크돼 있죠. 실내 지도, 즐겨찾기, 교통정보 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가 아까 대중교통이 아마 선택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대중교통을 터치를 하게 되면 정류장 있죠. 대중교통에 체크를 해 놓게 되면 한번 보세요. 터치 했을 때 내 현재 위치, 만약에 현재 위치는 이 방해 표시 누르면 된다 그랬습니다. 예, 이 부분 나중에 지도를 열었을 때 이 부분에 버스 그림이 화면에 뜹니다. 한번 제가 되돌리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나왔다가 사라졌었는데 네이버 지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터치 했을 때 보이시죠? 네, 지금 보시면 버스입니다. 대중교통에 해당되는 버스들의 위치, 현재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상에 버스가 너무 많이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고 정신없기 때문에 다시 요 오른쪽에 있는 위에 사각형 두 개 겹쳐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터치해서 대중교통 선택된 부분을 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교통정보라든가 CCTV 뭐 이런 부분 있죠? 교통정보 만약 체크를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 이렇게 화면에 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초록색은 원활한 구간이고요. 빨간색은 정체되는, 막히는 구간. 그리고 주황색은 약간 살짝 정체. 그러니까는 원활하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고 약간 정체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마찬가지 CCTV도 마찬가지세요. CCTV 터치하게 되면 지도상에 비디오 카메라처럼 생긴 그림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현재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 정보 TV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CCTV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약간의 시간차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통정보도 저는 해제를 할게요. 터치. 어떻게 보면 교통정보를 해놓게 되면 어느 구간에서 막히고 어느 게 원활한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긴 하겠지만 특히 언제 내비게이션 이용할 때는 교통정보 부분이 필요하겠죠. 근데 내비게이션 자체에 그 부분이 나와 있고요.
저희는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길찾기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현재 위치, 가끔가다 제가 이제 외부에 이제 길거리에 가다 보면 지나가시는 분이 이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기를 앞으로 직진해서 또는 어디로 가서 이렇게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그럴 때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시다가 현재 가까운 지하철역을 내가 찾고자 할 때, 그때 굳이 물어보실 필요 없이 지도나 네이버 지도나 또는 카카오 맵으로 똑같습니다. 검색하는 부분은요. 현재 위치는 무조건 요 방위 표시 누르면 된다 그랬었죠. 현재 위치는 무조건 방위 표시 눌러주세요. 단 GPS가 열려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길거리에서는 와이파이가 자꾸 끊기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데이터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길찾기를 시도해 주시면 돼요. 모바일 데이터는 아시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시게 되면 모바일 데이터라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 터치해서 모바일 데이터 열어주시고, 길찾기 한다라고 해서 데이터가 많이 소진되진 않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소진은 동영상이나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본다든가 또는 음악을 들을 때 데이터 소진이 많이 되고요. 길찾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소진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저희가 길찾기 할 때 두세 시간 이렇게 찾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좀 데이터가 소모가 되겠죠. 그 길찾기 같은 경우는 도보로 길찾기 하는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 보겠습니다. 현재 위치를 눌러주세요. 만약에 현재 내가 어디에 가셨다가 주변에 가까운 지하철역을 찾고자 할 때는 현재 위치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상단에 이 부분에 지하철역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지하철역. 우리 집 근처의 지하철역은 충분히 찾아갈 수가 있으세요. 근데 내가 외부에 어디에 갔었을 때 가까운 지하철역을 찾고자 할 때 지하철역이라고 쓰시고 돋보기를 터치를 해주세요. 돋보기 터치해 주시게 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지하철역이 나옵니다.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도를 현 지도에서 검색을 한 거기 때문에 가까운 지하철역을 찾고자, 예를 들어서 목록, 현재 위치가 이렇게 파랗게 나와 있으면, 현재 위치가 이렇게 파랗게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 현재 지도 중심 관련 도순이라고 해서 밑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 주시고요. 거리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순으로 가까운 순으로 거리순을 터치를 해주세요. 거리순으로 터치해 주시게 되면 현재 거리순 어디 지도가 가까운지 목록 보기 한번 아래 보시면 목록 보기라고 있죠. 이 부분을 터치 한번 해주세요. 터치해 주시면 현재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길이가 나옵니다.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신대방역 2번 출구가 가깝다 그러면 이 부분을 길찾기 해주시면 되겠죠. 길찾기 해주셔서 길찾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현재 출발 위치는 무조건 내 위치가 되는 거죠. 출발 위치는 내 위치를 터치해 주시면 돼요. 저는 집으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집을 미성동 자치관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미성동으로 할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내 위치를 눌러주시는 거세요. 그러면 현재 계시는 위치가 출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지하철역, 그리고 가까운 지하철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리상 멀다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도보를 이용하시는 거겠죠. 도보 눌러서 한 10분 정도, 19분 정도 되네요. 미성동 자치회관에서 신대방역까지는 19분, 걸어서 19분, 가장 빠른 큰 길 우선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1.2km라고 적혀 있고요. 이 부분 확인하셔서 내가 만약에 도보로 가겠다 그러면 이 길을 따라 가시면 돼요. 이 길을 따라갈 때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래에 상세 경로 보기,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 번도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상세 보기 눌러주게 되면 현재 출발 미성동 자치회관이에요. 그쵸? 이 부분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 밀어주게 되면 내가 가는 길, 파란색 길 있죠? 파란색 길 2m까지 직진해서 미성동 왼쪽 방향으로 82m, 그쵸?
이 부분 쭉 확인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거리뷰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내가 길을 찾아주시면 돼요. 가까운 지하철역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핸드폰만 쳐다보고 가시면 안 되세요. 위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가다가 스마트폰을 보셔야 돼. 스마트폰 보실 때는 서서 걸어가면서 보지 마시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방해 표시를 눌러주시게 되면 현재 내가 가는 방향이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파란색 부분으로 쭉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길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디 나갈 때 지도는 네이버 지도는 항상 열어놓고, 왜냐면 모르는 길은, 특히 모르는 길은 지도를 열어서 길 찾는 이게 옛날처럼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부동산에 가서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 가고자 하는 위치를 물어볼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워낙 지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실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장소를 지도를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역, 가까운 지하철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지하철역을 찾고자 할 때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카카오맵도 똑같습니다. 지금 네이버 지도나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찾다가 잘 모르겠다, 대체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한번, 이 거리뷰 있죠? 터치 한번 해주세요. 그 거리뷰 이동 방식 화살표 라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 적용하기 이렇게 눌러볼게요. 이 부분 옆에 보시면 이렇게 가는 방향이 화살표로 돼 있어요.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진해서 쭉 가면 된다는 거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돌려서 현재 내 위치 이 그림이 맞는지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는 방향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가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쭉 진행. 이 상태에서 되돌리기 눌러주면 다시 지도가 나올 거고요. 네, 이 부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되돌리기 갈게요. 앞으로 백 해주시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왼쪽에 지난번에도 했었어요. 대중교통 간단하게만 확인했었죠. 아마 저희가 3회차 때는 자가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에서 안녕 네이버라고 했을 때 자동으로 음성 서비스 된다라는 그 내용을 진행을 해드렸었고요.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도 마찬가지세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 이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이었다가 버스 3건, 지하철 몇 건인데 지하철 현재는 없고요. 미성동에서 가게 되면 마을버스도 있고요. 일반 버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래 보시면 전체 버스 3건이 있습니다. 최적이라고 되어 있죠. 10분, 관악 6번 신림고등학교에서 현재 5분 54초 있다가 온다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리고 1분 16초네요. 1분 16초, 1분 13초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죠. 예, 이 시간에 지금 현재 올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버스는 5분 40초에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 확인해서 터치 해주시고요. 대중교통 다른 것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면 도보로 몇 분, 도보로, 그리고 쭉 진행해서 현재 몇 정류장 이동 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우리 선생님들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미성동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을 검색을 했던 부분이고, 혹시 나중에 X 눌러줄게요. X 눌러서 현재 위치에서 내가 가고자 할 때, 내가 어느 곳을 찾고자 할 때는 길찾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내가 현재 도착하고 싶은 곳,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양재 시민의 숲이라고 해서 검색하셨죠?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숲이대 가겠다 그러면 서울숲이라고 쓰시고, 서울역이 아니죠? 서울숲이라고 쓸게요. 서울숲 돋보기 눌러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서울숲인데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 도착해 주시고, 그리고 출발지는 무조건 현재 위치 또는 출발지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이다. 관악구청에서 내가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출발지를 관악구청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관악구청 돋보기 눌러서 관악구청 나오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자가용, 이번에는 대중교통, 그쵸? 대중교통 보니까 전체 버스, 지하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악구청에서 서울숲까지 가는데 많이 갈아타네요. 예, 최적이 56분. 최적이 56분이라는 거는 제일 짧은 시간. 그리고 1시간 1분짜리 나오죠. 근데 보시면 서울대 입구역에서 전철 타시고 선릉역까지 가신 다음에 수인분당선 선릉역에서 버스 타고 가셔야 되겠네요. 예, 이 부분 확인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터치해 주시게 되면 터치해서 보시면 가는 길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마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을 이용해서 길 찾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께서는요, 한번 우리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어딜 가신다라고 했을 때 지도를 이용해서 한번 길 찾는 부분,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찾지 마시고 우선은 댁에서 한번 어떤 식으로 가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길을 외부에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되세요. 이해되시나요? 예, 되돌리기 가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한 것 같긴 한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네이버 지도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희 현재 위치를 한번 딱 눌러주세요. 현재 위치 누르시려면 어떤 거 누르시면 돼요? 요 방해 표시 눌러주시면 되겠죠. 현재 위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위치를 눌러주시게 되면 현재 나의 위치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쵸? 제가 아까 전에 대중교통을 아까 대중교통을 껐는데 대중교통을 취소를 했는데 선택 해제를 했는데 대중교통 지금 버스 그림이 나타나요. 그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여기서 세로 고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이 부분입니다. 그쵸? 이 부분인데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메뉴 아래에 있는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마이를 눌러서 아무거나 주변을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대중교통 그림이 사라집니다. 다 되셨죠? 네, 저는 현재 위치를 관악구청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현재 위치로 해주세요. 저는 관악구청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관악구청으로 현재 이동을 해서요. 현재 위치가 저는 서울대 입구 이쪽이라고 가정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현재 위치 눌러주세요. 현재 위치 눌러주시게 되면 위에 상단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음식점, 카페, 픽업, 주문, 편의점 여러 개의 메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쵸? 네, 이 중에서 쭉 보시면 은행이라는 부분도 있고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은행 찾고자 할 때 은행을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는 내가 현재 우리 주변을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마찬가지 또 다른 외부에 계셨을 때 예를 들어 친척집이라든가 또는 어디에 가셨어요. 근데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야 돼요. 또는 병원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찾을 때는 상단에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고 내가 모르는 동네에 가셨어요. 근데 급하게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상단에 병원이라고 쓰고 검색을 한번 해주세요. 검색을 눌러주게 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십자가 모양 나오죠. 십자가 모양이라는 그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 약국, 병원이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쵸? 검색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래에 보시면
목록 보기라고 있어요. 진료 과목도 있고 진료 시간도 있습니다. 그쵸? 예, 이 부분을 한번 위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위로 올려보시면 현재 제가 관악구청 위치에서 병원을 검색했기 때문에 바로 관악구 보건소가 1순위로 떴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톡스앰필 의원이라고 해서 나오고 밑에 아래쪽에 사랑병원 쭉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선 아까 전에 밑에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진료 과목과 진료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든가 또는 머리가 아프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귀가 아프다든가 그럴 때 내가 병원을 찾을 때 어떤 진료 과목이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진료 과목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진료 과목을 터치했을 때 전체가 있고요. 내과, 소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다 나오죠. 예를 들어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병원을 검색을 했습니다. 병원 검색을 했는데 지금 내과로 가셔야 돼. 또는 이비인후과를 가셔야 돼. 만약에 그럴 경우 이비인후과 터치해 볼까요? 이비인후과를 터치했을 때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비인후과만 검색이 되는 부분이죠. 그쵸? 바로 뜨네요. 관악 이비인후과. 그리고 진료 시간이라고 옆에 보시면 터치했을 때 뭐 야간 진료 될 때 실은 낮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에 갑자기 아플 때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야간 진료하는 병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터치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체에서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 나오네요. 요일도 그쵸? 일요일 뭐 예를 토요일 이 부분 지금 현재 일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해당되는 부분만 나오겠죠. 아래 보니까 야간 진료라고 해서 잠깐 일요일날 한번 터치해 볼까요? 일요일 터치 한번 해볼게요. 아까 보니까 은계 연세 이비인후과 야간 진료가 있네요. 야간 이제 365일 야간 진료 주말 9시부터 21시면은 8시인가요? 9시네요. 9시까지 1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체 선택해 볼게요. 전체는 월요일서부터 이제 토요일, 일요일까지 쭉 나오죠. 이 부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세요. 실은 의료에 관련된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에 관련된 어플들이 뭐 굿딱이라든가 또딱 또는 아파요 뭐 여러 가지 웹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런 웹들도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설치하신 분들은 그 웹을 또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라면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내가 현재 위치에서 병원을 찾아가는 부분 검색해서 만약에 월요일이에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선택해서 관악 연세 이비인후과가 430m 제일 가깝네요. 그쵸?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터치 해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집 주변에서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죠. 외부에 나가셨을 때. 그리고 아래에 시간 확인하시고 요즘에는 워낙 이런 블로그 병원에도 블로그나 또는 리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다녀와서도 리뷰를 쓰는 분들이 계세요. 리뷰를 터치해서 한번 그 병원에 대한 리뷰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하다고 다 이게 돼 있네요. 그리고 나는 이 병원을 좀 굳이 가야 되겠다. 그러면 도착 눌러주시고 출발지는 현재 위치 그쵸? 현재 위치를 눌러주시게 되면 도보로 갔을 때 또는 자동차로 갔을 때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화면에 뜹니다. 그쵸? 이 부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확인하셔서 지도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네이버 지도에서 병원 찾는 부분이었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위치 이 부분 검색해 주시면 돼요. 검색해서 은행이든 마트든 여기 주차장도 있네요. 그쵸? 네, 이 부분 공영 주차장 찾을 때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공영 주차장 찾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지도에서 상단에 보시면 픽업 주문이라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 요 픽업 주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요. 위에 보면 음식점, 카페, 편의점 이렇게 다 보이시죠? 예, 주유소, 마트, 은행, 헤어샵, 주차장 다 뭘까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음식점 찾을 때 터치해 주시면 되고, 카페 마찬가지, 편의점도 마찬가지세요. 픽업 주문도 마찬가지예요. 픽업 주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주문을 해서 직접 가서 가지고 오는 거겠죠. 배달하는 게 아니고. 예. 근데 픽업 주문을 터치하게 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에 보면 픽업 주문할 수 있는 또는 배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쭉 나와요. 이제 음식점이나 카페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올라올 겁니다. 한번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이 준비되셨으면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네이버 지도에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픽업 주문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픽업 주문 터치. 픽업 주문을 터치하시게 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지금 현재 포크하고 숟가락 모양이 나오죠. 수저하고 포크 모양. 식당이고요. 그리고 보면 커피잔이 보이시죠? 카페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식당이 좀 음식점들이 많고요. 아래 보시면 필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그냥 우선 확인만 해주세요. 필터, 픽업 주문이 있고 예약 혜택이라는 것도 있어요. 밑에 보시면 예약 혜택은 내가 예약했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뭐 이 부분은 밑에 아래 보시면 프랑스 홍합지휘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저는 현재 관악구청 서울대역 입구 근처에서 픽업 주문을 눌렀기 때문에 프랑스 홍합집이 나온 거고, 우리 선생님들은 아래 현재 위치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주변 음식점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쭉 나와 있으면 옆에 뭐 페이라고 N페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페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네이버 페이를 혹시 활용하시는 분들, 그 가상 사이버 머니겠죠. 계좌 계산할 때, 결제할 때 네이버 페이로 한다든가, 또는 N이라는 거는 네이버로 예약할 수 있다라는 거고, 스마트 주문이라는 거는 내가 픽업한다든가 또는 직접 가서 주문해 놓고 가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또는 옆에 배달은 없네요. 프랑스 홍합집은 배달하진 않네요. 밑에 보시면 페이가 있어요. 돈파스텔이라고 해서 아마 이게 약간 분식 비슷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네이버 페이로 계산이 되고요. 예약 가능하고, 스마트 주문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스마트 주문도 가능하다는 건 내가 픽업 주문한다든가 또는 가서 미리 주문해 놓고 가서 가서 직접 먹는다든가. 옆에 보시면 배달도 있네요. 그쵸? 이 상점은 배달도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배달 같은 경우는 요기요라는 웹 있죠. 요기요나 또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웹, 또는 배달 앱을 이용해서 연동이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밑으로 또 볼까요? 어떤 상점. 여기는 어부사시가가 있는데 여기도 배달은 안 되네요. 스마트 주문만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은 아래에 예약 혜택 옆에 점점점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터치를 해주게 되면 다양한 필터, 내가 한식, 양식, 아시아 음식, 뭐 일식, 중식 다 나오죠. 아이와 함께 조용한 분위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예약 같은 거 할 때. 근데 요즘에는 식당에 늦게까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뭐 배달한다든가 또는 내가 직접 가서 픽업을 해 온다든가. 다 같이 어느 선택하면 분식이나 카페로 가볼까요? 카페 한번 해볼게요. 카페나 분식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둘 다 선택해볼까요? 분식 카페를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상단에 분식이나 카페 이미지만 뜰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런데 여기서 찾기는 좀 힘들어요. 위로 이렇게 올려요. 위로 올려서 보시면 카페하고 분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선 스타벅스 서울 관악점이 떴네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커피 같은 것도 많이 픽업 많이 해가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스타벅스 관악 서울대 입구점이에요. 스마트 주문 가능하대요. 우리 집 근처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 여기 뜰 거라고. 우리 집 근처가 서울대 입구요. 그쪽이에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요? 배달은 안 되고요. 가서 직접 픽업을 해주셔야 돼. 주문해놓고. 우선은 한번 어떤 식으로 되는지 확인부터 해볼게요. 카페나 음식점도 똑같습니다. 우선 카페를 선택을 했어요. 여기 보면 교자킹이라고 해서 분식점도 있네요. 그쵸? 여기 분식점 같은 경우는 배달도 됩니다. 커피빈 배달되네요. 커피빈 서울대 입구 역점에 이 부분 우선은 저희 쭉 한번 올려서 저는 커피빈 배달도 된다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저는 터치해 볼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나 또는 카페, 아까 분식하고 카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아마 목록이 아래에 뜰 거예요. 그 부분에서 스마트 주문하고 배달이 있는 그 부분을 하나 터치. 실제 결제하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이 부분 주문할 수가 없으세요. 결제까지가 가기가 우선은 이 상태에서 현재 위치에서 도착을 누르면 길찾기가 되는 거고요. 아래 보시면 스마트 주문이 있고요. 그 옆에 배달이 있어요. 그쵸? 커피빈에 서울대 있고요. 커피빈 카페는 배달도 되네요. 배달도 되고요. 스마트 주문은 포장하면 매일 네이버 페이에 1000포인트 적립이라고 이건 네이버 혜택이네요. 그쵸? 네이버 페이로 그러니까 스마트 주문으로 포장하면 즉 픽업을 해가면 매일 네이버페이 1000포인트 적립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이버페이에 등록이 되신 분들 네이버페이도 일종의 가상 사이버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아래 스마트 주문이라고 있어요. 스마트 주문 한번 터치해 볼게요. 혹시 있으신 분들 다 같이 스마트 주문 터치를 한번 해주시고요. 포장할게요, 배달할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쵸? 포장할게요 또는 배달. 나는 배달하고 싶다. 그럼 배달을 터치해 주시면 돼요. 배달을 터치해서 근데 배달 터치하는데 여기 이 커피빈은 요기요라는 어플하고 연동이 돼 있네요. 그쵸? 배달이고요. 만약에 포장할게요 라고 하게 되면 포장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근처에 어디 외부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가까운 우리 집 근처에 커피빈에 내가 포장하고 싶은 포장할게요 라고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 새로 나온 메뉴 해서 쭉 나오죠. 한번 위로 신메뉴 쭉 나오고 위에 내가 포장하고 싶은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한번 쭉 올려서 볼까요? 뭐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아이고 카라멜 마키아토가 선택이 돼버리는데 추천이라고 해서 따뜻한 흑임자 크림이라고 돼 있네요. 예, 추우니까 요거 한번 새로 나온 메뉴니까 카트에 한번 담아 볼게요. 터치 됐죠? 그리고 밑에 보면 사이즈 가격에서 뭐 스몰 사이즈고 레귤러 사이즈가 있어요. 조금 더 큰 거 레귤러 사이즈 500원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뭐 샷 추가해서 선택한 에스프레소 샷해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6,000원이에요. 한 개 따뜻한 흑임자 크림 라떼가 6,000원이네요. 한 개 담기 6,000원 담기를 눌렀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또 아래에서 추가하셔도 되고 위에 있는 이 카테고리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케이크도 베이커리 있죠? 베이커리도 나는 하나 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치즈 베이커 그림이 안 나오네요. 쭉 올려서 그림이 여기는 안 뜹니다. 우선 그림 있는 것만 생크림 카스테라 4,800원짜리 추가 한번 할게요. 마찬가지 4,800원 카트에 담기. 그러면은 1,800원을 주문하는 거. 아까 제가 이 부분에 케이크하고요. 아까 흑임자 라떼 있죠? 그 라떼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선택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현재 위치에서 픽업
현재 위치에서 픽업 주문 누른 다음에 카페나 분식 또는 다른 음식점 선택하셔도 되세요. 스마트 주문이었어요. 가다가 내가 집 근처, 내가 어디 외부에 가셨다가 집에 돌아오실 때 픽업 주문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면 아래에 주문하기 눌러주세요. 주문하기를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제가 여기에 보면 포장할게요 라고 있어요. 그렇죠? 가끔 지금 이 커피빈 카페는 위 상단에 포장, 배달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가끔가다 터치했을 때 뭐 포장할 거냐 아니면 현장에 카페 가게에서 먹을 거냐 이렇게 둘 중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저희는 포장할게요를 선택하시면 돼요. 가지고 가실 수 있게 준비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위로 올려주게 되면 주문자 정보가 뜰 거예요. 그쵸? 주문자 정보가 뜨는데 여기서 잠깐 확인해 드릴게요.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만약에 서치했더니 저처럼 여기 잠깐만요. 이 부분이 안 나오네요. 주문자 정보가. 혹시 이렇게 픽업 주문 선택했더니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라고 해서 혹시 네이버 서비스 약관 동의라고 해서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으세요. 그럼 동의를 누르시고 알림 수신이라고 해서 동의 후 확인 클릭.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이 뜰 수 있어요. 이 화면 알림 수신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 확인할게요. 아래 보시면 결제하기는 저희가 주문자 정보 있죠? 여기에 잠깐 더 확인해 드릴게요. 주문하기 눌렀어요. 주문하기 하고서 주문자 정보 요청 있어요. 따뜻하게 좀 뜨겁게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요청하는 부분에 터치해서 좀 더 뜨겁게 해주세요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쵸? 좀 더 뜨겁게 해주세요 라고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제가 스마트 주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스마트 주문 방금 카트에 담았던 게 라떼 하고요. 우선 하나만 할게요. 메뉴 담기 그래서 하나 담기 아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주문하기 눌렀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포장할게요 위로 올리시면 이 상태에서 요청사항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원하는 내용 입력해 주시고 위로 쭉 올리시게 되면 주문자 예를 들어서 위에 주문 매장 위치라고 있을 거예요. 주문 매장 위치 해서 위로 올리세요. 그리고 모두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위로 올리셔서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이 나올 거라고요. 이 부분에서 동의하고 알림 수신 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 화면이 뜰 거고 주문서가 뜰 거고요. 주문서 화면이 뜰 거고 그리고 이용 약관에 동의라고 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체크하신 다음에 결제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결제하기. 근데 결제하기 부분에서 조금 많이 힘드세요. 그쵸? 결제하기 누르면 저처럼 이 화면이 뜰 거예요. 16,300원. 네, 뜨면 여기서 이제 확인해 드릴게요. 주문 상품 한 건. 네이버 페이가 있으신 분들, 네이버 페이 나는 없는데 그런 분들은 밑으로 화면을 올리셔서 결제 수단의 일반 결제에 신용카드, 계좌 간편 결제라는 게 있어요. 계좌 간편 결제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 계좌 간편 결제 터치하게 되면 간편 계좌 추가라는 글자 그림이 뜹니다. 근데 추가하게 되면 현재 나의 정보가 화면에 딱 뜨면서요. 개인 등록을 써야 되고 내 통장 계좌번호 입력하셔야 돼. 계좌 간편 결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나는 위험하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크게 위험하진 않은데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가 있으세요. 카드 간편 결제도 마찬가지세요. 카드 간편 결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카드 간편 결제 카드 위에 올려놓고 카드를 등록하라고 떠요. 그 본인 카드만 가능한 거고요. 나는 이것도 위험하다. 그 일반 결제. 일반 결제 신용카드 눌러주세요. 신용카드 눌러주시고요. 일반 카드, 일반 결제를 눌러서 카드 선택을 눌러주시게 되면 카드가 뭐 국민카드인지 BC카드인지 그 다음에 삼성카드인지 현대카드인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일시불이라고 해서 선택해 주시고 지금 순서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포인트 혜택이 있는데 있는 분들은 선택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포인트 혜택은 지금 현재 주문하게 되면 포인트가 얼마 정도 적립이 돼 포인트를 준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동의가 있어요. 전체 동의 눌러서 결제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카드에 해당되는 웹카드 결제, 일반 결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현대카드를 선택을 했어요. 현대카드 선택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페이샷 결제 또는 일반 결제, 카드 번호 입력하여 결제 이 부분 만약에 결제를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거 설치하라고 뜨네요. 백신 설치 하셔야 되겠죠. 백신 설치가 완료되면 결제하기 버튼이 된다라고 설치를 눌러주셔야 되겠지. 만약에 근데 이 부분은요 카드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백신 설치하기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웹을 설치하라고 돼 있네요. 웹을 설치를 눌러주면 아까 전에 설치하기 딱 눌렀을 때 카드 번호 입력하라고 아마 이렇게 떴을 거예요. 예, 여기에 카드 번호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면 뭐라고 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있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어려워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세요. 카드 번호 입력하시고 나면 그러니까 백신 설치를 하고 나서 제가 취소 눌렀어요. 백신 설치를 하고 이 부분 국민카드 또는 현대카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결제하기 누르면 카드사마다 뭐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그냥 바로 카드 입력하라고 뜨는 경우도 있어요. 카드 번호 입력해서 결제만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그냥 여기까지만 알려드립니다. 네이버페이로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픽업 주문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냥 픽업 주문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제 내가 픽업 주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음식점을 선택을 해서 메뉴까지 다 선택을 해주세요. 픽업이기 때문에 내 주소나 이런 거 입력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입력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터치했을 때 직접 가는 거예요. 픽업 주문은요. 스마트 주문이죠. 스마트 주문 해주시고 스마트 주문인데 지금은 여기에 파랗게 초록색으로 돼 있지 않죠. 준비 중인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은 스마트 주문 배달 준비 중이라고 돼 있네요.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주문이나 되는 부분은 터치했을 때 이렇게 초록색으로 뜹니다. 초록색으로 뜬다라는 거. 스마트 주문. 베스킨 라빈스예요. 여기에서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거 터치 해주시고 아까 전처럼 포장할게요 눌러요. 그리고 카트에 담아요. 그리고 만 4개 선택하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제가 아무거나 4개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1개 담기 눌러요. 아까랑 똑같죠. 맛 대체 맛 체리 주블렛 요거 하고요. 최대 4개가 이것도 4개 선택하라고 다 선택했으니까 맛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네요. 2개까지. 그리고 담기 주문하기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위로 요약자 정보 나오죠. 그리고 쭉 가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결제하기 눌러서 똑같이 이 부분 위로 쭉 올리신 다음에 계좌 결제, 카드 결제, 일반 결제
위에 있는 계좌나 카드 결제는 아예 계좌를 네이버에 등록해 놓는 거고, 카드 간편 결제도 마찬가지. 내 카드를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글쎄 많은 분들이 많이 등록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저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결제를 해버려요. 일반 결제 신용카드, 카드 선택, BC카드 또는 국민카드, BC나 국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전체 동의 결제하기. 그 다음부터는 아마 백신 설치 이게 뜰 수도 있어요. 웹카드 이렇게 나오죠. 간편 결제, 간편 결제 또는 KB페이. 요즘에 국민카드 KB페이도 있어요. 웹 없이 결제하기. 이런 부분 있죠. 터치했을 때 아마 이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근데 여기는 가입하라고 돼 있네요. 이 부분 X 할게요. 결제 시도 됐다고. 여기서 결제. 이 부분은 결제하는 부분은요, 등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는 ISP 인증 결제라고 해서 간편 결제, ARS 결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X 눌러줄게요. 국민카드 또는 BC카드나 삼성카드 또는 아까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백신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신 설치하고 카드 번호 입력하시면 되고. 결제를 하셔야만 스마트 주문이 가능한 거고요. 네, 여기에서 저희가 다시 되돌리기. 네이버 예약은 예를 들어서 다시 되돌리기에서 다시 한번 빠져나올게요. 지도 열었을 때 현재 위치 기준으로 해서 음식점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음식점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똑같이 밑에 픽업 주문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쵸? 음식점을 눌러도 되고 픽업 주문도 하셔도 되고, 여기에 모행 낙성대점이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여기 예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네이버 N 예약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네이버 예약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한번 터치해 볼게요.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검색하다가 지금은 음식점 가기가 조금 꺼려지긴 하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내가 어떤 모임이나 이럴 때 예약을 할 때 네이버로 예약을 해주시면 네이버 예약의 혜택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이버 예약, 나는 이 음식점에 예약을 하겠다. 그러면 예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터치 해주시고, 예약이라고 되어 있죠? 예약을 눌러볼게요. 예약을 눌러주시게 되면 시간 선택이라고 나와요. 그쵸? 예약하는 거니까. 내가 다음 주 21일 날 예약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몇 시에? 오후 6시에. 이해되시죠? 알립니다. 여기 돼 있네요. 23시에 닫는다고 돼 있네요.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22시, 그리고 방문하시는 인원수 선택이라고 떠요. 40명까지 선택 가능하다고. 만약에 4명이다 그러면 4명까지. 모행 낙성대점 예약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후 6시에. 그리고 이 알림 확인하시고 예약자 정보 확인하신 다음에 위에 동의 눌러주시고, 요청사항 아이가 있으니 아이 의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동의 눌러주시면 되겠죠. 동의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동의를 눌러 쫙 누르셔주면 예약 신청하기 누르시면 돼요. 지금 누르면 안 되겠죠. 실제 예약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다시 네이버 예약입니다. 이 부분. 내가 네이버 지도에서 음식점을 검색을 하다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음식점을 검색하다가 예약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터치를 해 주셨다가 네이버 예약이라고 떠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예약시를 터치하면 화면이 나오죠. 날짜 선택하라고 뜹니다. 그쵸? 날짜 선택하시고, 그리고 시간 선택, 그 다음 인원수, 예약자 정보가 밑에 떠요. 누구누구 전화번호, 그리고 연락처.
여기에 요청하고 싶은 내용 입력하시고 동의, 이용 약관에 동의하시면 예약 신청이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이버 예약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연락처 입력했기 때문에 이 연락처로 문자가 오실 거예요. 이 부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예약하는 부분. 요즘에는 네이버로 예약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미장원도 네이버로 예약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픽업 주문보다는 네이버 예약하는 부분은 훨씬 쉬울 거예요. 그냥 예약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터치하셔서 네이버 예약이 이렇게 마미무라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터치 했을 때 이 여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예약이라고 떠 있죠. 예약을 누르세요. 네이버 예약하는 부분이세요. 그리고 예약 눌러서 근데 우선은 예약하기 전에 이 상점에 대한 리뷰라든가 그리고 뭐 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하고 예약하시면 되겠죠. 시간 선택 다 해주시고 아까랑 똑같죠. 이 부분 다 확인하신 다음에 예약 신청을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 부분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이버 예약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좀 내용이 좀 길었네요. 되돌리기 갈게요. 되돌리기. 네이버 지도는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해서 길 찾는 부분, 지하철 찾는 그리고 자가용으로 운전해서 내비게이션 했던 부분 설명을 해드렸고 주변 검색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픽업 주문 또는 픽업 주문이나 음식점 선택해서 네이버 예약하는 부분 이 부분도 확인해 드렸는데 네이버 예약 같은 경우 우리 선생님들 아마 회원가입이 다 되어 있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요. 회원이 다 되어 있으시면 로그인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저희 되돌리기 가셔서 네이버 지도 빠져나올게요. 네이버 지도 빠져나오시고요. 저희 간단하게 코렐톡 아까 설치 제가 중간에 하시라고 했었는데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코렐톡 한번 열어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저희 코렐톡도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코렐톡을 딱 터치하게 되면 기차 예매죠. 코렐톡 KTX 예매하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이제 KTX 열차 운행 중지 알림이라고 해서 안내 문구가 떴네요. 예, 이 부분 참고 열차 승차권 창측 좌석만 발매하오니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어요. 창측 좌석만 발매가 된다라고 합니다.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어렵지 않아요. 서울 출발지 서울 또는 용산 만약에 도착을 내가 여수 엑스포를 간다든가 서울 보통 서울역에서 많이 출발하죠. 여수 또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천안이다 서대전이다 터치해 주시면 돼요. 내가 순천을 간다. 순천 잠깐 볼게요. 순천 말고 저기 엑스포 그냥 순천으로 갈게요. 서울역에서 순천을 가려고 합니다. 언제? 출발일 나오죠. 언제요? 다음 주 수요일날 몇 시? 22일날로 갈까요? 22일로 갈게요. 22일 몇 시에? 7시 이후 기차표를 알아보려고 해요. KTX. 그러면 2020년 12월 22일 7시 서울역에서 편도.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왕복을 할 수 있지만 회원 가입하지 않았다면 편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열차 조회하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KTX 7시 5분 그리고 9시 46분 밑에 보면 용산에서 출발하는 게 있네요. 그쵸? 나는 용산이 가깝다 그러면 용산에서 출발하시면 되겠네. 그쵸? 서울 용산 지금 저희가 출발을 서울로 했기 때문에 서울만 나타나는 거고 용산은 이렇게 흐릿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일반실 특실 있어요. 서울역에서 만약에 출발한다 그러면 10% 할인이라고 돼 있네요. 특실 한번 눌러볼까요? 이 부분은 7시에서 9시 54분 특실 10% 할인이 경유하는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볼게요.
자유석 2량 특실, 자유석 2량 2시간 45분 소요. 자유석 2량만 남은 것 같네요. 이 부분 너무 일찍 갔나요? 9시 이 부분 갈까요? 9시 46분 12시 33분에 도착하는 특실 62,000원 한번 터치해 볼게요. 특실 2시간 47분 소요. 좌석 선택 눌러주세요. 그리고 창측 돼있죠? 내가 원하는 좌석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창측만 선택하는 부분이라 내가 이 부분 선택을 했어요. 좌석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 터치해 주시면 되겠죠. 선택 완료 눌러주시고 예매를 눌러주게 되면 아마 회원이신 분들은 회원번호 비밀번호 쓰시고 아니신 분들은 비회원으로 이름 쓰시고 홍길동 그리고 전화번호 010-2345-9 비밀번호 전화번호 정확하게 쓰셔야 되겠죠. 지금은 연습이니까 제가 쓰는 거고요. 비밀번호 5자리 12345 12345 비밀번호 쓰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예약 확인할 때 또는 예약 취소할 때 필요하겠죠. 전화번호로 로그인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름 비회원으로 예약하는 부분이세요. 완료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맞는지 물어봐요. 네 눌러주세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해드려요. 지금 이 상태에서 22일 9시 결제하기를 바로 하셔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 취소가 됩니다. 특실 3호 결제하기 눌러요. 그럼 62,000원 결제가 되는데 위로 올리셔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음 만약에 국가유공자 할인이 있다 그러면 터치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할인할 게 없다 그러면 다음 눌러서 간편 결제 나오죠. 지금 보시면 카카오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편 현금 결제도 있고 근데 저희는 카드 결제해서 카드 입력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번호 주민번호 앞번호 카유 소유의 주민번호 앞번호 하시고 결제 눌러주면 바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코레일톡 같은 경우는 예약이 쉬워요. 카드 결제 뭐 백신 설치하라는 부분도 없고요. 그냥 카드 결제에서 카드 번호 입력하고 결제만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된다라는 거. 이전 눌러줄게요. 예약 취소 꼭 누르세요. 예약 취소 눌러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서울에서 순천 가는 KTX 예약을 하는 부분을 알려드렸어요. 엄청 빠르게 진행했죠. 예, 이 부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다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저희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고요. 네, 감사합니다.